오늘이 8월 9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를 재배를 하면서 노지 고추라도 화학 농약 없이 천연자재만으로도 탄저병 없이 붉은 고추를 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이지요. 건드려 봐도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벌레들은 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농약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온을 해주고 터널 재배를 해서 일찍 심으니까 확실히 품질이 좋고 위에 달린 것까지 알뜰히 붉은 고추를 딸 수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흰색 부직포를 보온을 해서 일찍 심은 고추인데 벌써 아래쪽에 분지들은 다 따냈습니다. 탄저병 없이 다 따낸 자리 아닙니까? 따내고 이게 몇 분지입니까? 뭐 분지수 세보진 않았지만 아래쪽에 다 따내고 나니까 요 위쪽에 얼마 안 남았죠. 막 달리기 시작하고 이 담배나방 피해 보이죠. 구멍 내놨죠. 올해는 탄저병은 없는데 의외로 담배나방 애벌레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또 막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쪽에 달립니다. 이것도 붉은 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굵었으면 8월 말쯤 되면은 여기는 붉은 고추를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위쪽에 막 달리고 있고 꽃이 또 맺히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을 다 따고 나니까 요 위쪽에 또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 뭐 이것까지 붉은 고추를 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뭐 되면 더 좋고 아니어도 여기 2개가 달리고 있죠. 한 분지에 2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또 막 달립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 따냈거든요. 따내고 위쪽에가 요 위로 이제 좀 막 새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여기는 이제 노지 상태 그대로 심은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늦죠. 근데 여기도 다 이 따낸 자리 아닙니까? 따내고 아래쪽은 좀 따냈거든요. 근데 위쪽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기는 제가 보온을 하지 않고 노지 상태에서 그대로 심은 거고, 그래도 밑에 부분에는 여기도 많이 따냈죠. 이제 위쪽에 막 붉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이미 다 따냈죠. 키도 좀 더 많이 큰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그래서 보온을 하고 좀 빨리 심으니까 빨리 붉은 고추를 딸 수가 있고, 품질 좋은 고추를 빨리 좀 붉게 해서 요 윗부분까지 다 맺힌 것들을 날씨 좋을 때 붉은 고추를 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밑쪽은 다 따내니까 텅 비잖아요. 주렁주렁 달렸던 거 다 따낸 거거든요. 그 붉은 고추를 빨리 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런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가 조금 전에 제가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내일 태풍 카눈이 온다고 해서 비가 오기 전에 탄저병 예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자담 유황, 자담 오일, 은행 열매 추출물 이렇게 해서 방제를 했거든요. 살충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방제가 됐는지는 내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살충이 확실히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태풍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긴 한데 움직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9일입니다. 이게 어제 방제를 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약간 이동해 있는 듯 합니다. 아마 요 어디 있었지 싶은데 다음날 보니까 약간 이동해 있긴 한데 이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방제가 됐습니다. 반응이 없죠. 딱딱합니다. 이 굳어 있습니다. 이게 방제가 됐거든요. 태풍 카눈도 온다고 하니까 태풍 대비도 좀 해놨고 아침 일찍 와서 고추밭을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방제가 됐습니다. 여기 작은 벌레가 방제가 된 모습이 보이죠? 말라가지고 벌써 방제가 돼가 말라 있거든요. 요게 담배나방 아마 애벌레일 겁니다. 좀 작은 벌레인데 방제가 됐잖아요. 요 방제 됐거든요. 벌레 하얗게 벌써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농약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자담식 방법이죠.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도 쓰고 있고 살충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은행 열매 추출한 것,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담식 농법과 과산화수소수, 목초액, 사과식초 이런 것들도 번갈아 가면서 탄저병 예방을 했었죠. 비 오기 전에 방제를 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 방제를 하고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탄저병 없이 붉은 고추를 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올 장마는 좀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은 이미 붉은 고추를 다 땄죠. 위쪽에도 보면은 아직 탄저병이 없잖아요. 가정용 건조기 조그마한 건조기로 말리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밖에 못 말리니까 말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주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지를 못하는 거죠. 건조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말려가지고 그늘도 약간 있고 햇빛도 약간 들어옵니다. 햇빛도 조금 들어오고 그늘도 되고 이런 곳에서 말리면은 잘 마릅니다. 한 이틀 정도 말렸거든요. 말려서 씻어서 세척을 하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요 꼭지를 따고 건조기에 말립니다. 약간 꾸들꾸들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건조 시간이 단축이 되죠. 저 오늘 이 가져갑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 말렸거든요. 가져갑니다. 가정용 건조기에 넣거든요. 여기다가 계속 건조는 안 되고 이 태양초처럼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뒀다가 가정용 건조기에 넣을 겁니다. 많이 따도 건조가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있거든요. 고추를 따다 보니까 요 분지가 붙어 있는 게 있었죠. 두 개가 있죠. 여기 분지가 붙어 있고 여기서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분지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를 찢어주지 않아도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는 조금 전에 땄습니다. 계속 위로 이렇게 달리고 있죠. 관소시설이 없는 경우는 페트병을 꼽아가지고 주면은 물 줄 때 이게 편합니다. 쭉 해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 줄 때 고추 열매 액비를 주거든요. 고추 액비를 만들고 있는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포 같은 게 형성되어 있죠. 방울 같은 뽀록뽀록하고 있죠. 여기에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효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어줍니다. 오늘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고추에다가 좀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어주고 그 고추에는 고추 열매로 만든 액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추 액비도 주고 물도 주고 할 때 사용하려고 페트병을 쭉 꼽아 놨습니다. 페트병 활용 많이 하죠. 요런 물조리에 담아서 주면 편하죠. 낭비가 없죠. 요렇게 주면 됩니다. 뭐 많이 안 주면 됩니다. 한 1리터 정도. 오늘은 노지 고추 탄저병 없이 붉은 고추를 딸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